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꿀이 실제로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제라는 걸요? 그것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는 것보다 좋은 건강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단맛, 바로 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천연 감미료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벌꿀을 신에게 바치는 귀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의약으로도 썼고요.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은 힘을 내기 위해 꿀을 마셨어요. 중국에서는 장수와 젊음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꿀은 특별했어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내놓았거든요. 그만큼 귀하고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서요. 몸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달콤한 선물이 우리 몸에 어떤 힘을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꿀은 그냥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먼저 꿀은 피곤할 때 금세 힘을 줘요. 소화가 잘 돼서 우리 몸이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꿀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목이 칼칼할 때 꿀물을 마셔보세요.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목을 진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감기 걸리면 따뜻한 꿀차를 마셨던 거예요. 게다가 꿀에는 몸을 지켜주는 힘이 있어서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입안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면 어떨까요? 아픔이 가라앉기도 해요. 꿀의 항균 작용 때문이죠. 또 꿀은 배를 따뜻하게 해서 속이 편안해지게 합니다. 잠을 잘 오게 돕기도 하고요.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 마시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차분히 풀려서 꿀잠을 잘 수 있답니다. 정말 꿀 같은 잠이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 문제예요. 밤에 쉽게 잠이 안 오고요. 자다가 자꾸 깨곤 하시죠? 이럴 때 옛 어른들이 전해주신 지혜가 있어요.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넣어 마시는 거예요. 우유 속의 부드러운 단백질이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꿀의 달콤함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레 잠이 찾아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고생하다가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꿀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넣어야 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가 최고예요.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더 좋고요. 따뜻한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마시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몸을 덮이는 힘이 있는 향신료로 쓰였어요. 특히 손발이 차고 관절이 쑤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혈액이 잘 돌게 도와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관절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즐겨 드셨던 거예요. 꿀과 계피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빵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일품이죠. 특히 겨울철에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단 계피는 성질이 강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 작은 양으로 즐기시면 딱 좋아요. 환절기마다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꿀과 생강을 함께 드셔보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가래를 잘 사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이 만나면 어떨까요? 목을 부드럽게 감싸서 기침이 한결 줄어들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생강을 달여 꿀을 넣어 마시게 했어요.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마셨고요. 목도 금세 편안해졌죠? 생강이 매운 성분이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꿀이 코팅막을 만들어서 자극을 줄여주고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강이 몸을 덮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요.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 기침을 달랠 때 물을 즐겨 사용했어요. 물을 작게 썰어 꿀에 재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에서 물이 나와요. 이걸 무청즙이라 불렀죠. 이 무청즙은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요. 기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소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가수나 강사들이 무와 꿀을 애용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무의 시원한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꿀이 목을 코팅해주고요. 둘이 만나면 기관지 건강에 정말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천연 기침 시럽 같아요. 다만 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속이 냉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서늘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한결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죠.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면 감기에 덜 걸려요. 피로도 빨리 회복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새콤한 비타민이 꿀의 달콤함과 만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힘을 채워줘요. 물에 레몬즙을 짜 넣고 꿀을 한 숟가락 더하면 상큼달콤한 레몬꿀차가 완성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요. 레몬의 신맛이 입맛을 돋워줘요. 꿀의 단맛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요. 비타민이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일석삼조죠.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요. 단 레몬은 산이 강하기 때문에요.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면 좋아요.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울리지 않는 짝이 있답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파나 파 종류와는 함께 드시면 안 돼요.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온에 오래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좋은 성분이 사라져요. 뜨거운 기름에 볶거나 끓는 국에 넣는 건 좋지 않아요. 꿀은 60도 이상 올라가면 영양이 파괴돼요. 무엇보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꿀이 설탕보다 낫긴 하지만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로만 즐기셔야 합니다. 또 1세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주면 안 돼요. 보툴리누스균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만 조심하시면 꿀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꿀은 보관을 잘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햇빛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이 파괴되고 맛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보다는 상온이 더 알맞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꿀이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해져요. 간혹 꿀이 하얗게 굳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럴 땐 따뜻한 물에 용기를 살짝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맑아져요. 꿀을 퍼낼 때는 쇠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쓰는 게 좋아요. 쇠는 산화를 일으켜 꿀의 좋은 성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꿀의 품질을 좌우해요. 제대로 보관해서 오래 드세요. 여러분, 이제 꿀이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꿀은 피곤할 때 힘을 주고요. 기침과 감기를 달래며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또 다른 음식과 어울리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욕심을 내면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 스푼 속에 담긴 달콤한 지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꿀이 우리 몸에 좋은 점 3가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첫째,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피로 회복에 탁월해요. 둘째, 천연 항균 작용으로 감기와 염증을 예방하죠. 셋째, 숙면을 도와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줘요. 반면 주의할 점도 3가지 있어요. 첫째, 당분이 높아서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둘째,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돼요. 셋째, 파와 같은 일부 음식과는 상극인이 함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식탁 위에 꿀을 늘 곁에 두고요. 소중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